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걸. 매일 제 의식 속에 이 빚을 언제 갚나, 이 빚만 없으면 내 진짜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신나겠네. 이 빚이 다 사라지면 얼마나 행복하고, 불행 끝, 행복 시작. 맨날 그렇게 살았어요. 맨날. 근데 중요한 건 그 빚을 다 갚아도 비슷해요. 삶이라는 게. 막 정말 나는 뽕 맞은 것처럼 하늘을 훨훨 날아갈 줄 알았고, 정말 내 눈에서 별이 번쩍번쩍 빛날 줄 알았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그냥 우주를 다 얻은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덤덤해요. 이건 뭔가? 이거 왜 이러지? 빚이 거의 사라져가는 순간부터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미 빚은 나를 괴롭히지 않는데, 내가 이 정도 수입에 이 정도 지금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속도라면 1년 안에 2년 안에 싹 청산하는데, 빚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데, 근데 왜 마음은 덤덤하지?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중요한 것은 빚을 갚는 거하고, 빚을 갚는 마음의 상태하고 부자로 사는 거하고 마음의 상태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짜장면 맛과 탕수육 맛이 전혀 다른 것처럼 빚을 다 갚은 상태하고 부자로 사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울증을 치료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을 치료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대부분 빚 속에 있을 땐, 채무 속에 있을 때는 이 빚만 갚으면, 결혼만 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일세 해갖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속아 살았네, 속아서 당했네, 이것은 지상 최대의 사기극이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에 빚만 다 갚으면 내 인생 불행 끝 행복 시작일 것 같아도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 빚을 갚은 삶의 상태하고 부자로 사는 삶의 상태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전역을 앞둔 그 장병들이, 저도 뭐 그랬습니다만, 전역을 6개월 전부터 이제 막 마음이 그냥 내가 세상에만 나가면 다 그냥 세상을 씹어먹을 것 같거든요. 근데 세상이 날 씹어먹습니다. 전역만 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세상에 대통령 된 거 마냥 그런 것 같아도, 전역 딱 하고 일주일 정도는 그렇게 정말 날아갈 것처럼 좋고 신바람 나는데요, 그 다음부터 할 일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 나를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다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달았죠. 내가 그동안에는 빚만 생각하고 있었구나. 빚만.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빚을 언제 갚을까? 이 빚을 빨리 갚아야 내 인생이 필 텐데 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빚만 늘어납니다. 소장님, 그게 무슨 소리단가요? 간단한 소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려서 너무 엄마가 고생하는, 그리고 너무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걸 봤어요. 엄마가, 친정 엄마가. 그래갖고 그 마음속에 나는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지, 나는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어느 순간 결혼해가지고 자식 키우면서 사는 걸 보니까 내가 똑같이 엄마처럼 살고 있어요. 그때 깜짝 놀래죠. 그러니까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지,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지 하면 엄마처럼 살게 됩니다. 왜? 마음속에, 특히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엄마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엄마의 삶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잠재의식과 무의식이 네가 원하는 것은 너의 엄마처럼 사는 삶이로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잠재의식과 무의식이 우리를 엄마의 삶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루빨리 이 빚을 갚았으면 좋겠다, 나는 언제나 문은식 소장처럼 이 채무를, 이 빚을 다 갚고 룰루랄라 그렇게 콧노래 부르면서 사나 라고 하는 동안에는 빚이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왜?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나는 빚을 좋아해, 빚은, 채무는 내
애인이야. 나는 24시간 그래서 빚을 생각하지? 제가 그걸 지금으로부터 그 멀리도 아니에요. 1, 2년 전에 깨달았다니까요. 내가 지금 빚만 생각하고 있구나. 내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빚을 빨리 갚아야지, 빚을 빨리 갚아야지, 빚을 빨리 갚아야지. 내가 이 생각만 하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설사 빚을 다 갚은들 그냥 빚을 갚았을 뿐이에요. 한 일주일 조금 개운할래나?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빚을 갚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자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마음속에 늘 부채에 시달리고 채무에 힘들어 왔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지, 빚을 갚아야지, 빚을 갚아야지 그 생각만 했지 나는 어떻게 부자로 살 것인가 라는 생각을 내가 안 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럴 것이 아니다. 이럴 것이 아니다. 이럴 것이 아니야. 빚을 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부자로 사는 것이다. 부자로 사는 것이다. 이런 딱 각성이 왔어요. 그게 빚이 없는 거하고 빚을 다 갚은 거하고 부자로 사는 거하고는 이 지구하고 안드로메다만큼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때 딱 자각이 일고 나서 오케이! 내가 원하는 것은 빚을 갚는 게 아니고 부자로 사는 거야. 딱 마음속에 그런 자각이 든 거예요. 내가 빚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 마음을 확 돌려가지고 이제는 나는 부자로 살 거야. 근데 그럼 어떻게 부자로 살 거냐? 어떻게 부자로 살 거냐? 제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자 학교 같이 하자고 한 거예요. 어떻게?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빚을 청산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던 힘 3가지 있었잖아요. 그걸 그대로 부자가 되는 것에 적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째, 아까 제가 빚을 청산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힘은 공부의 힘이라고 했잖아요. 공부가 모든 걸 바꾼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자에 대한 공부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고맙게도 어떻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자신의 자산, 자기의 자산을 관리하면 부자가 된다는 걸 너무나 많은 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연구하거나 집약해서 학문을 세웠으니 그게 부자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학. 저는 성공학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자학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부자학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될 학문이 부자학이에요. 부자학. 어떻게 되면 부자로 살 것인가? 부자가 뭐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 때 우리가 부자가 되는가? 부자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제가 빚을 청산하고 새 출발할 수 있었던 것도 공부의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공부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도 똑같다. 첫 번째, 공부가 모든 것을 바꾼다. 부자에 대해서 공부하라 하는 겁니다. 부자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하나 라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근데 공부를 덜 잘하는 친구들은 나는 오늘 감수성이 풍부해. 국어를 공부해야지. 오늘은 왠지 세상이 조금 어둡게 보여. 이럴 때는 좀 쉬어야 돼. 지 맘대로 하는 거지, 지 맘대로.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고수들은 어떻게 공부를 했나? 그 노하우, 방법론부터 배우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해선 부자에 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부자는 어떤 마음으로 사나? 여러분 아세요? 부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부자들은 어떤 소비를 하는지, 부자들은 자신의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부자들은 어디에 투자하는지 아십니까? 공부해야 알죠. 부자들의 마음, 부자들의 생각, 부자들의 소비 패턴, 부자들의 자산 관리 특징, 부자들의 투자 원칙, 투자 노하우, 부자들의 인간 관리, 사회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부자가 뭐냐? 여러분들 부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장님, 마음이 부자인 게 진짜 부자죠. 그분은 그냥 그렇게 살으시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저는 마음도 부자지만 현실적으로도 부자로 살랍니다. 그게 제 선택이에요.